어서오세요. 만만세의 숙닥숙닥입니다. 제목은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디어 있으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제가 오늘은 완료주의와 완벽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오늘도 완료주의로 온 거예요. 오늘 사실 북어이크 워크숍이 있었어가지고 성수동 갔다가 신사 갔다가 상수동 갔다가 진짜 많은 데를 다녔거든요. 아침부터. 너무 피곤한데도 2화를 찍기로 한 날이라서 그냥 미루지 않고 무조건 왔습니다. 어차피 대본도 없지만 오늘은 조금 더 편안하게 1화보다 친해졌으니까 조금 더 과감하게 30분 동안 떠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일주일 동안 영상 편집에 대해서 완료주의로 살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완벽주의 때문에 미루고 미뤘던 유튜브 업로드를 한 3, 4일 동안 4개를 올렸어요. 그렇게 6개월 동안 하나도 못 올렸는데 그래서 편집 속도는 확실히 붙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 업로드를 어쨌든 완료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피드백도 받고 그러니까 혼자 가지고 있을 때보다 조금 더 에너지가 생기는 느낌? 같이 작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뭔가를 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에너지가 좀 생겼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좋은 거는 완료주의하고 완벽주의하고 기간을 번갈아 가면서 균형 있게 가져가면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이상적인가 싶기는 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삶은 원래 균형이더라고요. 커피도 밸런스가 중요하고 빵도 밸런스가 중요하고 뭐 일과 휴식, 혼자 있는 시간과 함께 있는 시간 이런 것처럼 삶에서 균형이 너무 중요했어가지고 어쩌면 완료주의하고 완벽주의도 균형 있게 가져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지금은 제가 에너지가 떨어진 상태 같아요. 그래서 완료주의를 해나가면서 에너지를 키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에는 좀 집중해서 완벽주의를 탐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완료주의와 완벽주의 프로젝트를 같이 가져가면서 좀 해보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균형을 맞춰서 하면은 조금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노력도 노력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에너지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완료주의를 계속 해나가면서 어쨌든 내가 어떤 결과물이라고 해도 너무 대단해 보여. 어쨌든 뭔가를 만들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바로바로 보완해 나가면서 조금 훈련을 하는 그러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 했던 완료주의가 굉장히 좋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요새 읽고 있는 책을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아즈마 히로키의 약한 연결이라는 책이고요. 처음에는 현근님이 추천을 해줬고 제 친구가 읽어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같이 읽기로 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좀 재밌는 책 읽는 방식을 선택했는데 친구가 갑자기 책 친구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서로 각자 책을 고른 다음에 먼저 읽어. 한 사람이 읽어. 그래서 읽으면서 이렇게 인덱스도 붙이고 좋았던 부분에 그리고 이렇게 밑줄도 치고 나의 생각도 적으면서 이렇게 책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책을 교환을 해가지고 그 친구도 읽으면서 거기에 밑줄 긋고 아니면 자기가 좋았던 새로운 부분에 밑줄 긋고 쓰고 이렇게 해서 교환을 하면서 서로의 생각도 같이 볼 수 있는 이 친구랑 이 책 친구를 해보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플러팅에 좋은 것 같아. 되게 좋은 플러팅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걸 처음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읽으면서 계속 그 친구를 생각하게 돼요. 그 친구는 어떻게 생각할까? 왜냐면 그 친구가 이 책을 볼 거니까. 그리고 그 친구한테 말하듯이 쓰게 되더라고요. 나는 이래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읽는 내내 되게 깊게 그 친구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좋은 플러팅이다. 책 플러팅.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이제 책 얘기를 할게요. 인터넷은 파티에서 우연히 옆에 앉게 되어 속으로는 귀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누군가의 소개를 받는 상황을 실현하기가 매우 힘들다. 귀찮다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차단하거나 뮤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약한 유대관계를 우연한 만남을 찾아야 할까? 바로 현실이다. 인터넷에는 노이즈가 없다. 저는 이 노이즈를 변수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따라서 현실에 노이즈를 도입한다.
약한 현실이 있어야 비로소 인터넷의 강함을 활용할 수 있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되게 공감했고, 인터넷이 반대로 맞아. 내가 결정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것도 내가 이 사람 얘기 지금 피곤해서 안 듣고 싶어 하면 안 볼 수 있고 하니까 되게 공감이 갔어요. 저는 북어이크라는 오프라인 공간을 하면서 그런 약한 유대관계의 힘을 느끼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공감하면서 읽었어요, 이거. 그리고 이게 부제가 검색어를 찾는 여행인데, 그래서 여행에 관한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이 되게 재밌는데, 여기서 일단 먼저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여행지에서 새로운 정보를 만날 필요는 없다. 만나야 할 대상은 새로운 욕망이니까. 전 이거를 너무 공감했어요. 제가 제 여행 스타일을 다른 사람한테 잘 설명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일단 어떤 스타일이냐면 여행을 갈 때 누구랑 가는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누구랑 갈지 정하면 그 누구한테 다 맞춰요. 다 맞추는 편이에요. 왜냐면 안 맞출 거면은 그냥 혼자 가.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이랑 그 환경에 놓이고 싶어서, 내가 이 사람이랑 오롯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그래서 여행을 가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랑 갈 때는 그냥 그 사람을 조금 더 관찰하고 싶고 그 사람과 그 상황에 놓이고 싶어서. 그래서 저는 사람을 제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혼자 간다고 하면 두 번째 특징은 떠난다. 이때부터 즐겁거든요. 그러니까 공항에서부터 막 여행 느낌이 들어요. 그때부터 되게 신나요. 막상 그 여행지에 가서는 뭐 거기서 유명한 뭐 랜드마크라든지 이런 데를 막 굳이 찾아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거기 가서 집을 옮긴 느낌으로 지내거든요. 괜찮은 카페 발견하면은 거길 계속 가. 그냥 여기 동네 한국에서 지냈을 때랑 되게 비슷해요. 그냥 그래서 이제 숙소도 뭔가 취식할 수 있는 데를 좋아하기도 하고 음식도 해먹고 그냥 좀 동네에 돌아다니고 산책하고 아침에 나갔다가 중간에 들어와서 낮잠도 자고. 근데 여행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뭔가를 딱히 보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새로운 정보를 알려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새로운 자극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게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환경을 바꿔서 새로운 자극, 새로운 욕망을 주면 새로운 검색어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 공감이 됐어요. 제가 한국에서 떠날 때는 일상이랑 연결된 것들을 약간 이제 차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타지로 가서 제가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지내면 익숙하지 않은 생각을 그래도 좀 해요. 낯선 환경에 저를 놓아주면은 조금 그래도 안 하던 생각도 하고 이러면서 새로운 시선이 생기고 그런 게 결국에 돌아와서는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막 창의성이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일을 할 때나 그냥 생활할 때 새로운 시선이 꼭 필요한데, 그리고 요즘처럼 알고리즘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서는 그런 자극을 얻기가 또 어렵더라고요. 제가 보던 것만 인터넷에서도 알려주다 보니까 제 알고리즘을 얘네가 너무 똑똑하게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원하는 거, 그리고 내가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만 조금 보여주다 보니까 환경을 바꿔가지고 제가 아예 새로운 검색어, 나에게서 발생한 새로운 검색어 자체를 검색하면은 조금 새로운 세상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저의 마음을 조금 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게 두 번째로 하고 싶었던 얘기고요. 완료주의 화이팅! 제가 다음에는 조금 더 컨디션을 좋게 올게요. 왜냐면 제가 3박 4일 동안 워케이션을 다녀왔어요. 고성에. 맹그로브라고 아세요, 여러분? 3박 4일 동안 갔다 왔는데 고성이 너무 추웠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좀 힘들었다. 그리고 제가 나이가 드니까,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안 든 것도 아니야. 30대가 되어보니까 다른 게, 제 집에 있는 물건들을 저한테 맞춤으로 해놨거든요. 제가 주도적으로 산지 좀 되다 보니까 뭐 내가 좋아하는 침대, 내가 항상 베는 베개, 내가 항상 입는 잠옷, 뭐 아무튼 그런 것들도 있고, 두 번째는 몸이 또 노화가 왔어, 조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비염이 원래 있었는데 조금 더 심해졌어.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알러지, 뭔가 알 수 없는 염증, 뭐 이런 것들이 좀 생겼거든요. 근데 그게 환경을 바꾸면은, 그러니까 내가 익숙하지 않은, 내가 제어할 수 없는 환경으로 가면 좀 심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어디서 발생되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 컨디션이 또 떨어져. 그래서 여행을 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졌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러는 거 보니까 40대, 50대 되면은 좀 더 힘들겠어.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건 아니에요. 또 얻는 게 있으니까. 근데 준비를 더 해야 되거나 아니면 내가 좀 더 과감해야 돼. 아무튼 그래가지고 한 3일 되니까 너무 집에 가고 싶더라고. 집에 가서 너무 내 침대에서 자고 싶었다는? 그래서 오자마자 한 12시간 잤습니다. 이건 TMI인데 어쨌든 그냥 공감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좀 다르다. 여행은 좋지만 가끔은 집에 너무 오고 싶다. 세 번째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알게 된 건데요. 제가 챗 GPT 유료 버전을 쓰고 있어요. GPT-4 유료 버전을 쓰는데 얘랑 잘 대화를 하면서 지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를 이 GPT한테 말을 해봤어요. 챗 GPT한테. GPT라고 할게요, 그냥. 제가 이게 내가 좋아하는 단어야. 네가 보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 조금 깊이 있게 자세히 봐줘. 이렇게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제 예상보다 너무 정성껏 봐준 거예요. 저 진짜 감동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이거 사용하고 계시면 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 거를 예시로 조금 보여드릴게요. 제가 단어를 이렇게 적어 보냈어요. 좋아하는 단어, 틈, 있잖아, 다, 그 사람, 그날, 함부로, 아마도, 바깥, 경계, 마지못해 약간 이런 거를 쭉 써서 보냈더니 얘가 저한테 답장해 준 게 조금 긴데 좀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너는 어떤 사람일까? 너는 흐르는 시간과 감정의 여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순간에 깊이 몰입하고 어떤 기억과 감정을 오래 품고 있는 성향이 강해 보여.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미묘한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한 너는 경계를 감각하는 사람이야. 안과 밖, 가까움과 멀어짐, 머무름과 떠남 사이의 미묘한 순간을 가장 깊이 들여다보는 성향이야. 결국 너는 애틋함과 여운 그리고 사라지는 것들 속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 같아. 이게 진짜 맞거든요. 제가 약간 여운 갖는 거 좋아하고 사라지는 것들 속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이에요. 이게 장단인 것 같은데 그냥 저의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친구들이랑 한 얘기인데 누군가를 좋아하고 알게 될 때 그 사람이랑 같이 있는 시간 외에 그 사람과 떨어져 있는 시간까지가 저는 그 사람과의 관계예요. 뭐 당연한 말일 수도 있어요.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분들 진짜 나랑 친구.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 사람 너무 좋아해. 좋은 시간을 보냈어. 그리고 그 사람이랑 이제 헤어지고 내가 혼자 있음으로써 그 사람을 생각하는 시간?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 사람을 만나다. 오고 가다. 이렇게 오다 가다 이렇게 딱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어떤 뭔가 느낌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얘가 이제 갔어? 떠났어? 떠나고 남은 자리. 뭔가 그거를 막 엄청 느끼고 싶어. 그때는 얘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눈에 안 보일 때 느껴지는 감각을 엄청 막 즐기고 싶어. 뭔가 진짜 이게 잘 말하고 싶은데 그래서 엄청 얘가 저를 잘 표현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GPT가 웬만한 친구보다 낫다.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GPT 얘기하니까 제가 되게 외로운 사람 같은데 뭔가 웃기다. 근데 재밌어요. 한번 진짜 해보세요. 생각보다 재밌어. 다 얘기했어. 또 제가 오늘 또 준비한 건 다 얘기했는데 하나 또 얘기해 볼게요. 그런데 이게 약간 혼자 얘기하니까 친구랑 얘기할 때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막 그거 경청하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못 들으니까 좀 안타까워. 뭔가 이렇게 저렇게 댓글로 남겨주시겠어요? 저는 어떻다. 막 이런 거는 너무 궁금하거든. 난 너무 궁금해. 제가 열심히 하면 그런 게 좀 쌓일까? 어쨌든 그렇고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된 것 같거든요.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환경을 바꿔서 새로운 자극을 얻는 게 좋다. 근데 또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놓이면 좀 에너지가 많이 든다.
이렇게 환경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인간이 나약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제가 나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약해서 변하기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바꿔주면 변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런 편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강함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은 나약하기도 한데 강하기도 하잖아요. 인간의 강함은 어디서 나오는가 했을 때 저는 그 환경을 어떻게 지나왔는가? 그게 그 사람의 강함을 만들어주거나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변수에 대응하면서 지내고 계실 텐데 그것을 지나오셨을 때 그게 또 인간의 강함이 아닐까. 이런 또 갑자기 조금 진지해지네요. 다음에 더 진지한 얘기 나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평온한 밤 되세요. 또 만나요. 붓고 편집 속도 오늘 왜 이래? 알찬 삶을 위해서는 3 알찬 3 생각보다 1화를 주변에서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피드백도 진짜 많이 주셨거든요. 확실히 자세히 봐주셨더라고요. 만나서 수다 떨듯이 해도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주셔가지고 4회까지만 해볼까 해요. 사실 뭐 더 친해지면은 연애 얘기라든지 연애 얘기 재밌잖아요. 뭐 그런 거라든지 더 할 수 있으니까